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정부가 백신의 2차와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4일 연속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추가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부는 조금 전인 오전 8시 30분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진행 중인데요. 김부겸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까지 사흘 연속 7천 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발빠른 백신 접종이 최우선 과제라며 18세 이상 성인은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3차 접종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8세에서 59세까지 성인은 추가 접종 간격이 5개월, 50세 이상은 4개월이었는데 앞으로 3개월로 줄어드는 겁니다. 김 총리는 백신 기간 단축은 전문가들의 결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청소년 기본 접종도 속도를 내도록 다음 주부터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이상 반응은 좀 더 특별하고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병상 확보도 발등에 불이라면서 오늘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내려 1,7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군병원, 특수병상, 감염병 정담 요양병원 등을 통해 중증 환자 병상을 확충하겠다면서 당장 5,00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기업들을 향해서는 연말연시 기간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국면의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와 또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아 청소년에게도 위중증 예방 효과는 100%로 분명하며 이상 반응 신고도 어릴수록 더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연 기자입니다.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정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백신 검증 기간이 짧고 청소년은 감염돼도 사망이나 중증률이 낮은데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 건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하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정부는 전문가 설명회를 열어 설득에 나섰습니다. 청소년 접종 데이터가 쌓이면서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 이제는 자신 있게 접종을 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2살에서 17살의 5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고 34%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감염 예방은 96%,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100%라는 게 질병관리청 설명입니다. 이상 반응 신고율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감소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의 하나인 심근염, 신낭염은 12살에서 17살에서 5건이 인정됐지만 모두 회복됐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 패스가 과도한 제약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은경 청장은 학부모와 학생,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 전까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 연령을 2살 낮췄습니다. 기존 2차례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부족하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 성인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후 6달이 지난 16세와 17세 청소년들에게 추가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는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겁니다. 대상 청소년은 300만 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화이자 백신을 2차례만 맞았을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낮을 수 있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내려졌습니다. 3차 접종까지 이루어질 경우 항체가 늘어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화이자 측 설명인데 미 보건당국도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When you get that third shot boost, it dramatically increases the level of laboratory projected protection. This is good news about the booster prote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2억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0.4% 규모인데 이들 가운데 4,800여만 명은 백신 추가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날마다 1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데다 주간 단위로 평균을 내는 하루 사망자 역시 1,000명을 훌쩍 넘기는 등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20여 개 주에서 이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백신 추가 접종 확대가 현재로선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게 미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02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6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52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53명이 증가해 치명률 0.82%입니다. 재택치료자는 2만 458명,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1,258명입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 아침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진우 기자, 유 전 본부장이 발견된 건 언젠가요? 네, 오늘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역과 규협역 사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숨진 채 발견돼 있었습니다. 한 주민이 이를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도 유 전 본부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유 전 본부장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새벽 2시쯤 자택인 아파트 단지를 도보로 나서는 모습이 폐쇄로 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들고 가지 않아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자택 근처의 다른 아파트 단지인데 경찰은 새벽 2시쯤 유 전 본부장이 이곳 아파트로 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어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한강유역 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경기 안산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산한 주택가에 순식간에 섬광이 일더니 건물 위쪽에서 목재와 유리 조각이 쏟아집니다. 길을 걷던 행인은 놀라 뒷걸음질 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 수십 명이 몰려들고 몇몇은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철문은 찌그러졌고 집안엔 가구들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5층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 주변입니다. 이렇게 각종 잔해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옆 건물 출입문은 통째로 깨졌습니다. 올라가 보니 집은 저래 저 폭발됐고 없고 뭐 집 안을 보면 다 몽땅 무너져서 누워 있는데 뭐 우리 벗기네 저 화상을 다 입었더라고요. 이 사고로 건물 4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5층을 포함한 다른 층 주민 3명도 화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져 크게 다쳤고 지나가던 시민 등 5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폭발 이후 잔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격도 충격이고 그 압력에 의해서 뒤쪽으로 아마 가시면서 어떤 2차, 3차적인 그런 충격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산시는 1차 안전진단 결과 누전의 위험이 있어 건물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물 주민 8명은 당분간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숙소에 머물게 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오전 중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대선 전국에서 중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일 위원장이 100조 원 투입안을 꺼내들었다가 집권 뒤 대책이라고 물러서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당장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장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협의하자고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 원 손실보상을 꺼냈다가 그 시점을 자신들의 집권 이후라고 못 박은 걸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후보는 100조 원을 더 투입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지원 규모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치료비 부담도 사실상 조건 없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 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의도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며 꾸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선 지난 총선 때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일을 기상천외한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을 초과해 국회의원을 하는 걸 막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과제로 올렸습니다. 이 후보는 또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때 선거 사유를 제공한 청주나 안성 같은 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정치 비평을 재개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후보에 대해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던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경주 황리단길, 대구 동성로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3박 4일 동안의 대구 경북 민생 행보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차기 정부 최고의 국정 목표로 꼽았습니다. 5.18 비하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은 임명 사흘 만에 결국 잦은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대기업 경영진을 만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자가 행복해진다며 규제 완화 같은 대기업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 선거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집권을 하고 나면은 많은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고.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삼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그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후보가 이 행사에 참석하는 즈음 국민의힘에선 5.18 민주화운동 폄하 등의 논란 당사자인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거취 문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 씨의 TV 연설이 취소됐고 몇 시간 뒤 노 씨는 회견장에 나섰습니다. 잦은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겁니다. 깜짝 영입 사흘 만이었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더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면서 제가 해명 활동을 계속 한다면 그건 오직 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노 씨의 TV 연설 반응을 보고 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론과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식에 참석한 당일이라는 상황을 감안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정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노 위원장 영입을 추진했던 권성동 본부장은 검증에 실패했다는 걸 자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와 사회복지 행사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과 속초, 춘천 등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며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000선을 지켜내며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67포인트 하락한 3,008.9에 코스닥은 6.23포인트 내린 1,016.6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주간 실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긴축이 촉진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4%대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위메이드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시젠의 진단시약이 오미크론을 검출해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시젠은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77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경우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 절차를 기다리게 하는 트럼프의 정책을 바이든 대통령은 비인도적이라며 폐기를 약속했지만 대법원의 제동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며 미국 망명을 원하는 모든 이들이 심사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망명 신청자들은 대부분 멕시코 국경에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를 사라져야 할 비인도적 조치라고 공격했습니다. This is the fi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anybody seeking asylum has to do it in another country. 하지만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이민 신청자의 입국을 허용하면 주정부의 피해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We also believe in following the law, and that's exactly what we're doing.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수많은 이민 신청자들은 멕시코 국경에서 기약 없이 망명 청문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범죄 조직의 쉬운 먹잇감이 되면서 목숨을 건 밀입국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긴자의 12층짜리 건물은 목조 빌딩입니다. 요코하마에서는 11층 크기의 순수 목조 고층 빌딩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목조 건축물이 가능해진 것은 목재 가공 기술이 발전한 덕분입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도 구조 일부를 철과 콘크리트 대신 나무를 사용하는데 콘크리트와 동일한 강도입니다. 대형 목조 건축물이 등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탄소 중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량을 줄이는 것은 배출량도 줄여야 하지만 흡수량도 늘려야 합니다. 나무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계속 늘지만 20년이 한계인데 최근 일본 산림은 흡수량이 수년째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다 자란 나무를 베어내 건축 등에 활용하고 베어낸 자리에는 새 나무를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펭귄 서식지로 유명한 남미 아르헨티나의 푼타톰보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다양한 종의 바다새들과 마젤란 펭귄 등 펭귄 50여만 마리가 서식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에 길을 내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펭귄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Alguien construyó un camino atravesando parte de esta colonia y eliminando, destruyendo todos los nidos que estaban a su paso. 700m에 달하는 길을 내며 중장비로 둥지 수백 개를 부수고 철조망까지 세워 전기를 통하도록 해놓았는데요. 이로 인해 둥지 안의 알들이 훼손되고 어린 마젤란 펭귄 290여 마리가 죽게 됐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했습니다.
또 둥지에 충실한 동물인 펭귄들이 짝을 만나 번식할 보금자리가 파괴됐고 전기 철조망으로 이동과 먹이 활동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펭귄 서식지이자 주요 관광 명소이기도 한 이곳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땅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올해 85살의 왕더슌 씨는 중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그가 새로운 도전을 성공했습니다. 중국 최고령 비행기 조종이 그것인데요. 베이징 미윈 무자위 공항을 이륙해 40분간 직접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배우이자 모델인 왕 씨의 도전적인 삶은 40년이나 지속됐습니다. 44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50살부터는 헬스로 건강을 다져 지금의 가장 멋진 몸짱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65살에는 승마를, 78살에는 오토바이 타기도 배웠습니다. 80에 접어들면서 손잡벌 되는 청년들로부터 디제잉을 배웠고 작년에는 스케이트를 마스터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잊어버리고 사는 왕 할아버지. 새로운 도전과 배움이 자신이 젊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자며 전 세계 110개 나라를 화상으로 초청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새해 과시라는 분석이 많은데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세계 110개국 정부와 민간 분야 관계자를 초청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세계적 민주주의 회복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동맹, 우방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4억 달러, 우리 돈 5천억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export and expand their influence around the world, and justify the repressive policies and practices as a more efficient way to address today's challenges. 누구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회의에서 배제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입니다. 의제도 권위주의 타파,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두 나라를 겨냥한 듯한 주제로 채워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데 이어 견제 수위를 또 한 번 높인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아시아 특색의 민주 이념을 일으켜야 한다. 민주를 내세워 소그룹을 만드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주재 중국, 러시아 대사도 공동 기고문을 통해 이번 회의는 냉전 정신의 산물이라며 이런 움직임을 단호히 거부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초청된 나라 간에도 민주화 수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됐지만 미국은 내년에도 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대립이 깊어지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고민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에 있었던 2022학년도 대입수능 생명과학 2 문제에 대해서 정답 결정을 미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해당 과목 점수를 제외한 채 성적표를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수능 생명과학 2 20번은 특정 유전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동물 집단을 두고 올바른 답을 찾는 문항입니다. 조건대로면 동물 집단 1에서 특정 유전자형 개체수가 음수가 되는데 이는 출제 오류라는 게 일부 수험생 주장입니다. 앞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항 속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수준을 가리기 위한 평가 문항 타당성은 유지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문항이 불완전한데도 정답을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은 소송과 함께 정답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평가원이 조건이 잘못됨을 인정하면서도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고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정답을 5번이라고 결정한 평가원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평가원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긴급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입 전형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면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문항이 실제로 출제 오류인지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수능 성적표를 예정대로 배부하되 생명과학2 부분은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20% 싼 가격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 건물이 밤 늦은 시각까지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사무실은 물론 계단까지 환불을 받기 위한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카페나 카카오톡에다가 오늘까지 오는 사람만 60%라도 돌려주겠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20% 싸게 팔아 회원을 100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포인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한 뒤 사용처를 축소하자 환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넉 달간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 설립자인 권 대표의 동생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젯밤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대표 남매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계획이세요? 구체적인 환불 시점이나 세세 가격이 나온 거 있습니까? 이들은 전자결제 대행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머지플러스를 운영하고 수천억 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생 권 씨는 머지플러스 관계사의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환불도 차례로 해주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린 뒤 낮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더라도 양이 워낙 적어 수도권과 충청, 대구에는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추워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강릉이 15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